안녕하십니까. 탐 프로페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유레파 코리아의 미래산업경제연구소 박창근 소장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학 분야의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1부는 소장님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미팅 형식의 진행을 할 거고요. 2부부터는 전문적 식견을 통한 탄소 중립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서 반갑고요. 먼저 소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레파 코리아 미래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입니다. 박사학위는 응용경제학을 했었고요. 학위 논문 주제도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여기 얼어있는데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느낌으로 소장님이 이런 달리고 걷는 거에 대한 행보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제가 주워 들었습니다. 유명하진 않고요. 그냥 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센터장님께서 가끔씩 얘기하십니다. 삼성 헬스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연동되어 있으니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걷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거고. 뭐 사실 이제 글쎄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꾸준하게 걷고 이러는 건데 뭐 글쎄요. 뭐 일단 하루 평균 2만 보는 네 거의 뭐 한 달 평균으로 보면 2만 보 이상 걷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최고 좀 많이 걸었을 때는 한 달 뭐 한 70만 보 넘은 적가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하면 한 3-4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3-4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요즘은 2만 보는 꾸준히 걷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활합니다. 일단은 이제 직장이랑 집이랑 여기 이제 일하는 이제 사무실이랑 거리 한 1km까지 한 7-800m 되는 거리 매일 걸어주려고 이제 하고 있고 한 달에 뭐 한 60만 보씩 걷는다. 그게 뭐 특별히 유명할 것 같다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빵 터지면은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빵 터졌냐면 소장님 표정을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생각해보면은 60만 보를 걷는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탐 프로페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건강도 생각하는 그런 프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60만 보가 대단하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2만 보를 하루에 걷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60만 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이었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놀랍다고 저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일단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시간 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 자체를 걷는 것을 실천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좀 보면 뭐 차량 이용하는 것 물론 이제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도 줄이고 그런 이제 모두가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바꿔 나가면 이런 기후 변화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이런 에너지 소비 자체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실감하는 형태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들 조금 더 이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실천을 한다면 아무리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으로 실천 안 하면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그 에너지 절약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동참을 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탐 프로페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선생님이 한 달에 보통 한 30만 보 이렇게 이제 걸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부단하게 하시는데 수현님이 한 60만 보, 70만 보를 걷는 걸 봤고 그게 이 전국 랭킹에서 삼성 그 걷는 거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 랭킹에서도 1000위 안에 드는 거죠. 네, 뭐 한 70만 보 걸으면 1000등 안에 전 세계 우리 박창근 소장님께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기후위기가 실제 다가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인 노력.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모드라 그러거든요. 수단과 관련돼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걷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르는 있잖아요. 자전거 타기, 뭐 등등이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루트는 걷고 따릉이를 이용하고 필요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정도 길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그 건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우리 박사로서의 그 학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소장님께서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놀라운 실천적 행보를 보이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미국에서는 걸어다니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약간 농담 섞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하고 있으셔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걸 좀 더 깊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우리 소장님은 박사학위를 언제 받으신 거죠? 2014년 8월에 받았고요.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라고 애틀란타를 주도로 하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의 그 연구들을 진행을 해 오셨는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그래도 주 산업은 이제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조금 기후 변화로 인한 수저원 자체 고갈로 관계 농업이 서부 지역에서 동남부 지역인 조지아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시청자분께서는 야 미국이 무슨 농업 국가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50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든 지역을 다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50배나 큰 땅을 전부 개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뉴욕시티라는 맨하탄에서 이렇게 화려한 불빛 속에서 있는 게 정말 뉴욕주에 정말 한 20%도 차지할까요? 10%도 차지할까요? 그런 도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1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작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과는 좀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좀 특별하게 최근에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기후변화를 체감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저희가 어릴 때 커왔던 시기에 뭐 과거 뭐 한 20-30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겨울과 여름이 매우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봄, 가을은 짧게 느껴지는 그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극한 상황이 폭우가 막 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조금 특별한 이벤트였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년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걸 볼 때마다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다가온다는 것을 해가 지날수록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사님이 보시기에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또는 주목할 만한 발전적 상황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실천적 노력과 함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런 어떤 공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뭐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조금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좀 정책적으로나 이런 것 쪽으로 계속 뒷받침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뭐 조금 더 계속 향후 뭐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CUS라고 계속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RE100, 그죠? CF100. 근데 CF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원자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여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뻥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게 나가면은 여러분들 같이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1부는 여기서 끝내고 2부는 탄소 중립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